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지난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따릉이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뭐 재밌는 일들 많았었나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얼굴 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 힘내서 선생님도 여러분도 힘차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업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수업의 제목은 민주화 법치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뭔가 마치 육아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5쪽부터 21쪽입니다. 같이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오늘의 수업 지도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 그리고 팩트 체크란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미리 보기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민주정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민주랑 법치가 옛날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를 통해 나타난 데이즈란 친구를 보도록 할 거고, 그럼 또 법치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한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우냐? 정의의 다양한 종류, 지난 시간에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들어가서 퀴즈를 응시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퀴즈는 잘 마무리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진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왜냐? 선생님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팩트 체크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뭐였다? 그렇죠, 여러분. 멀리서도 다 들립니다. 이념이라고 했죠. 이념이 뭐였습니까? 정의였습니다. 네. 저스티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했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정의, 부분적 정의 이렇게 해서 부분적 정의에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제 또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였죠. 선생님이 여기서 또 잘못 얘기했는데 배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교과서,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습하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의 정의론은요, 후대 학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던 철학자들이 정의를 나중에는 뭐로 인식을 하냐면 평등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정의롭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게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평등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같은 건 같게 돼야 되고 다른 건 다르게 돼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같게 대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경우냐? 네. 국민이라면 여기 밑에 있는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라는 1인 1표. 네. 남자라고 뭐 0.9표
여자라고 1.1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남녀, 양성, 그리고 노소, 연령 상관없이 한 표 주는 거다. 요거는 절대적인 평등이다라고 해서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반도 있고 얘기하지 못한 반도 있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면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데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듣기 평가를 쳐야 된다.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이제 대체를 하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른 두 가지 평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절대적, 상대적. 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여기가 팩트체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팩트체크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깜빡하고 선생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의 목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랑 법치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 생활과 윤리에 사회계약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시면 생윤 공부하실 때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막 글쓰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네, 이거 그림 뭡니까? 여러분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재밌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자, 옛날 옛적부터 민주주의라는 친구는 살고 있었습니다. 데모크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민주주의의 뜻은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럼 국민이 주인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데모라는 말이 대중을 의미하고요, 크러쉬란 말은 지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모크러시의 원천은 어디였냐면 고대의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그 중에 아테네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 역시 이 아테네의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요거를 민회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런 장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일이 생기면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디서 모입니까? 국회에서 모여서 국가의 결정을 많이 돕고 있죠. 이런 거랑 달리 이때 당시만 해도 직접 참여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중으로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 형태였고요. 데모크러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단 누구나 정치를 참여할 수 있었다? No,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 여기서 참여할 수 있었던 아테네들의 성인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들은 정치 참여가 절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은 맞다니다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민주정치를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테네가 이제 쇠락하고 시간이 지나서 뭐 중세에는 봉건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영주와 농노가 나뉘던 시기였죠. 네. 그리고 절대 왕정기에는 절대 군주가 다스렸죠. 네. 이 당시에는 일반 대중들이 그 대중들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움직였던 게 아니라 영주, 군주 등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군주정이라고 얘기하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민주정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에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데서 정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 사상들이 막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특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옛날에는 말이죠, 국가는 굉장히 운명과 같은, 운명처럼 만난 그런 존재다, 하늘이 맺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인본주의 등을 지나면서 야, 웃기지 마, 국가는 하늘이 맺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해서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회는, 국가는, 여기서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국가는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시는 첫 번째 홉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홉스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얘기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내용을 합니다. 서로가 이제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권리를 국가라는 친구한테 맡겨서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내용을 얘기했었고, 로크라는 분도 있었고요, 루소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뒤에 이제 추가 자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몽주의라는 이제 또 사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계몽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편견, 이제 잘못된 개념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왕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된다? 그렇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사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어떤 게 일어났냐면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민주정치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근대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예혁명이에요. 자, 명예혁명이 왜 명예란 말이 붙였냐? 보통의 혁명은 어떤 걸 수반하냐면 무력 그리고 폭력을 수반합니다. 뒤에 있는 두 가지 혁명에서도 무력과 폭력이 나왔는데, 이 당시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어냈다 해서 명예라는 말을 붙여냈습니다. 네. 명예혁명은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16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군주가 굉장히 절대 왕권을 휘두르다가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권리 선언을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훗날 권리 장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세계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다스리도록 해달라라는 자치를 요구를 했었고, 프랑스 혁명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영국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대 시민혁명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동의를 해야지 권력도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생긴 것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만나는 건데요. 대의제라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대의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지금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주는 대표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딱 정해놓은 그 범위, 그 안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랑 지금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헌주의라는 친구가 있는데 입헌주의는 우리 설립자, 네, 헌법에 따라서 다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피라미드 윗단계가 뭐였어요? 법률에서 헌법이었죠. 네, 헌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퀴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세워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헌법을 위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하는 내용들이 교과서 16쪽 17쪽 내용이에요. 16쪽 네, 16쪽 근대 쪽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잘 되기도 했지만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여성, 노동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때 일정 신분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들 아니면 계급인 남성들이 주로 정치에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걸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포스쌤하고 잠시 뒤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